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미한일 3국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제1차관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도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영내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발틱 함대의 화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 신문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5대 군함 중 첫 2대가 이미 발틱해에 진입했으며 곧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새로 구성된 4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인테르팍스 통신에 이들 전함 2대가 며칠 안에 발틱 함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즈베스티아 신문은 특히 발틱 함대가 러시아의 바스티온과 발 지상미사일 시스템으로 화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은 발틱해에 러시아 군함이 배치되면 영내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를 포함하는 시리아 반군들이 조만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락카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티븐 타운센드 사령관은 어제 단기간에 작전을 소화할 능력을 갖춘 부대는 반군 단체인 시리아 민주군뿐이며 쿠르드 민병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운센드 사령관은 다만 이라크 모술 탈환 작전에 비해 락카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에는 연합군 개입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집회에 참석한 예수스 토레알바 야당 사무총장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내일 12시간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에 따르면 어제 시위로 전국에서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서북부 마라카이보시에서는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민간인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봉쇄했지만 의회는 지난 25일 마두로 대통령을 법정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뉴델리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1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2년 이상 비자 업무를 담당해온 메흐무드 아크타르 씨가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크타르 씨는 어제 델리 소재 동물원에서 2명과 접촉해 돈을 주고 인도 국경 배치에 관한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아크타르 씨가 신문 과정에서 자신은 파키스탄 정보부에서 파견된 군인임을 실토했다며 파키스탄 대사관 다른 직원들도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는 거짓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이라크에서 2년 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납치된 야지디족 여성 2명이 유럽의회가 주관하는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지난 1989년 사망한 옛 소련의 반체제 과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공적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해마다 인권 개선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니네다 무라드 씨와 라미스 하지 바샤르 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이라크 북서부 신자르 인근 마을에서
ISIL에 의해 성노예로 납치된 수천 명의 야지디 여성들에 속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한일 3국 외교 차관들이 만나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 체결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협력은 강화된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후퇴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는 오늘 열린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임성남 제1차관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확인했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협상 추진이 무산된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7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정보 협력에 더해서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체결된 미한일 3국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온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 경유 없이 한일 간 직접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정보 공유와 활용의 신속성, 정보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 실시된 북한의 2차례 핵실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 체결 후 한일 간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잠수함 동향, 핵과 미사일 기지,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북한 내부 동향, 핵 물질과 핵 개발 동향 등입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 위성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0기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눈들이 그 자산들이 그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을 많이 가질수록 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정보가 많아지는 거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정보 자산에다가 일본, 미국의 정보 자산을 같이 묶어서 동시에 본다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도 현재 일본의 정찰 자산이 한국보다 많은 게 사실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전략 자산에 관한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게 관한 정보를 지금은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직접적으로 서로 이제 막 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또 레이더도 다 있고 또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2개 있잖아요, 그죠? 훨씬 낫죠. 우리는 얻을 게 더 많지. 한국 군당국은 일본과 정보 협력을 확대하는 게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 협력은 강화된 반면에 이 한국과 중국 관계는 후퇴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한국, 일본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삼각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세 나라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훈련을 하며 정보를 공유했고 UN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북한과 관계를 제한하도록 세 나라가 공조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로 미국과 한국 간 군사동맹도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합류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미국과의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됐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보다 사드 배치가 영내 안정을 더 해치는 것으로 중국이 묘사하는 데 대해서 많은 한국 당국자들이 분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일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터라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대두되는 자체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고 미국 동맹 체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도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기반이 약해지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떠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군 공군 특수부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해 내륙 지역에 침투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미 공군 353 특수작전단이 최근 한국 군산기지에서 한국 공군의 침투작전 부대인 공정통제사 요원들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에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병력과 무기 체계를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투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8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미 353 특수작전단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을 북한 지역에 침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안보리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일축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25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20차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안보리 결의는 불법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It does not carry any legality, morality and fairness. 리동일 과장은 대북 제재와 안보리 결의는 미국이 날조한 것이라며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international law. And I would suggest the DPR case 미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국제법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안보리 결의 이행과 새로운 제재 모색 등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또 북한의 주장은 내부적인 선전이 목적이라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move. It will move with stronger sanctions and outright rejection.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포고하고 북한의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해 그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6일 BOA에 북한을 비핵화하는 게 가망이 없다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Director Clapper at this moment is correct. I think the sense is North Korea is not prepared to.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클래퍼 국장의 평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등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회동했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공식적인 대화를 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핵 폐기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북한의 시각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oesn't mean it will not change. It doesn't mean they will not change their views. I personally think they will.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핵물질 생산 등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게 한 뒤 정권이 우려하는 안보 불안 등의 문제를 대화로 풀면서 신뢰 구축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가정보국장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특히 클래퍼 국장이 말한 유인책은 북한의 안보 우려와 김정은을 겨냥한 제재 등 모든 대북 제재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가진 말레이시아 회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핵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북한의 핵 포기는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현재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 능력 제한이며 이마저도 북한 정권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미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BOA에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암시한 게 아니라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좌절과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is comments reflect frustration with North Korean intransigence rather than being any indicator of a change in U.S. policy.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정부들처럼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핵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국법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클래퍼 국장이 그런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클래퍼 국장이 북한 문제 해법으로 대북 정보 유입을 훌륭한 무기로 언급하고 제재 등 기존의 대처 방안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로 돌아가 북한과 새로운 합의를 추구할 여력이 없고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도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하는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이날 VOA에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I think this administration, I think the State Department spokesman, reiterated U.S. polic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클래퍼 국장의 발언 뒤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고 이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란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현직이라면 클래퍼 국장처럼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n't have put it that way. I think the current regime in the North is. 김정은 정권이 비록 핵무기를 틀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더라도 비핵화에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란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비핵화가 어렵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하며 당장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과정을 거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 등 제안에 대해 북한과 협상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안보동맹 관계의 수정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를 삼가는 것을 보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논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까지 미 대북 제재는 겨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 수준과 비슷해졌다며 외교보다 미국법을 위반한 중국 업체 등에 대한 2차 제재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보기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재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달리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은 훨씬 더 과감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아예 핵 경제 병진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이미 다 공식적으로 커미트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방치를 해둔 거죠. 정신 차리기만 기대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둔 거죠. 핵 능력이 증강될수록 그 사람들의 입장은 더 강화되는 거죠. 북한은 지난 10년간 5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핵실험의 위력은 더욱 커졌고 주기도 짧아졌습니다. 북한은 핵물질과 기폭장치, 운반 체계로 요약되는 핵무기의 3대 요소를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서울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고도화를 결정해요. 핵물질을 얼마나 많이 다량 보유하느냐. 두 번째는 핵탄두 제조 기술력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핵물질을 가지고 손실률을 낮추면서 제대로 폭발력을 높이는. 세 번째의 고도화는 바로 이제 미사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과 10여 차례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동시에 막 한 거예요, 지금.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이라는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또다시 단행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북 제재에 열쇠를 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만약 강한 제재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면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손실이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의 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외교 정책적인 방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이 같은 미중 간 경쟁 구도는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미한일대 중러 간 신냉전 구도로 북한의 핵 개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이중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지체하는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핵 실전 배치 준비의 마무리 차원에서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100개 보유하고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의 핵기술이 완벽한 핵 억제력까지는 아니지만 핵을 운용하는 기술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이른바 게임의 규칙을 바꿀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제재 외의 다양한 군사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핵 무장론이 대표적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3, 4년 내에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수소폭탄 그리고 ICBM과 SLBM을 모두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은 안보와 외교적인 자율성이 위축되게 됩니다. 지금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옵서버의 위치로 전락해 있는데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한국이 북한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모두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핵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안보적 우려, 이게 핵을 갖고 있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우려를 더 심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핵은 점점 더 포기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다고 대화의 방식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을 봐주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보장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호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미국 간 비공식 접촉이 사실상 양국 간 탐색적 대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시 미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오는 12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변호사협회와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북한자유연합 등 10개 단체가 공동 주최합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행사가 실제 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t's a mock trial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re able to hold accountable the people in North Korea that are responsible.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살펴보기 위해 모의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모의 재판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마크 하몬 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 재판관, 토머스 비켄달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등 3명의 저명 인사가 주재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씨와 회령관리소 경비원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 등이 출석합니다. 또한 북한의 형사제도와 정치범 수용소 전문가인 데이빗 호크 씨와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설계자와 감독관들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따르는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걸림돌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We're hoping that this will be a signal to people in North Korea that are committing these horrendous crimes that they're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북한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이번 모의 재판에서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이 지금보다 평균 1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20%, 보통일 것이라는 응답은 7%였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은 또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기회와 평등이 적어도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향상되고 사회문화적 수준은 평균 11배, 경제 수준 역시 20배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 가운데는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아이를 낳고 강제 북송을 피해 아이를 두고 또다시 중국을 떠난 건데요. 이 여성들이 중국에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미국 정관계 인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아이를 안고 싶어요.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탈북 여성들 100명으로 결성된 통일맘. 통일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정관계 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25일 BOA를 방문해 자식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탈북 엄마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김정아 통일맘 대표입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그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나와서 거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당국이 탈북 여성들을 북송시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도망쳐 나와서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한국에서 당당한 국적을 가진 다음에 중국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내 자식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일단 사니까 내가 죽은다면은 내 아이도 결국 영원히 엄마 없는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앞으로의 자식과의 미래를 위해서 결국 그 선택을 하는 건데. 김정아 대표는 통일맘이 국제사회에 바라는 것은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호적을 줄 것,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 여성에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줄 것, 아이가 어머니와 살고자 하면 탈북 여성들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미국 정부도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에게 저는 가장 원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중국 정부에게 하는 이 호소문이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있거죠. 중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미국 정부와 유엔의 목소리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이날 함께 방문한 이영희 씨는 중국에 10대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헤어진 지 10년이 된 엄마를 이미 가슴속에서 지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못 찾아갔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에볼라 갔는데 그냥 덤덤하고 엄마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예 그냥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울지도 않고 저는 통곡하는데도 그리고 또 남자애다가 애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음속에는 엄마를 이미 다 지워버려가지고 사는 그 애의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영희 씨는 이런 사연을 누구한테도 말할 데가 없어 이불 속에서 혼자 울곤 했지만 통일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딸을 두고 돈을 벌려고 고향을 떠난 황현정 씨.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중국으로 끌려갔고 중국인 남편에게 팔려갔습니다. 북한에 있는 딸에게 돌아가기 위해 계속 도망치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개를 패듯이 패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아직 북한에 딸이 있는데 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이를 악물고 온몸에다 기운 주고 맞으니까 안 아프대요. 그것을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마지막에는 이 시아바이 되는 아바이가 죽이라 하대요. 죽이라 하죠. 근데 세 번째 때 있을 때는 지금 이제는 이게 야가 우리 집에서 살살 많으니까 다 와가지고 진짜 장정이 선에서 달라붙어서 때리는데 현정 씨는 이후 중국인 남편의 수능에서 살았고 대도시에서 일하며 자신의 몸값을 갚은 뒤 한국으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김정아 대표는 인신매매 당해 중국인 남편과 살고 있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선량하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방면에 무작정 막 때리는 막 이게 사람 취급이 아닌 짐승 취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인 문제가 호적이 없다나니까 너네는 오늘 당장 여기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다른 여성들도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불안한 신분을 인권 유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을 중국에서 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이 지난 1980년대 냉전 시대 이후 최대의 군사력을 동유럽에 배치해서 러시아의 확장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막을 내린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 전회를 통해서 1인 절대 권력 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는 소식. 예. 네, 또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막기 위해서 동유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군요. 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회원국들이 지난 7월에 이 동유럽 발칸 4개국에 4개대대 4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던 결정에 더해서 네. 예, 병력과 무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이 증강 계획에 합의했는데요. 네. 예, 이번 조치는 최근 러시아가 발틱 함대 전력을 강화하는 등 이 서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예. 이 서방의 매체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나토가 이번에 이렇게 공동으로 합의한 병력 증강 배치 계획과 또 별도로 미국과 영국에서도 동유럽의 병력을 더 많이 보내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폴란드에 보병 900명을 투입하기로 했던 이 기존의 계획에 더해서 탱크와 장갑 궤도 차량 등 중무장 기갑 부대를 내년 7월까지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요. 예. 예, 이에 대해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의 경우는 내년 5월에 루마니아에 타이푼 전투기를 파견해서 4개월 동안 북해 인근을 감시키로 했는데요. 네. 예, 타이푼 전투기가 루마니아 인근에서 활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은 또 이 에스토니아에 종전의 계획보다 150명 늘어난 총 800명의 병력을 투입합니다. 네.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선도를 하는 것 같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군요. 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라트비아에 그리고 독일은 리투아니아에 약 4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예, 또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도 이 동유럽권의 군사력을 증강할 계획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동유럽권에서 지금 러시아도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고 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도 이제 군사력을 확충하겠다. 계속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거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이런 그 병력 간의 서방 측 병력이 러시아에 맞서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군요. 네, 바로 영국 신문인 텔레그래프가 나토의 이런 전력 증강은 냉전 종식 이후의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면서 예,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네. 나토 당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날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달 들어서 이 칼리닝그라드에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배치했고 또 앞서서 미국과 체결한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도 중단했다면서 나토의 이번 동유럽 지역 군비 증강 계획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나흘 동안 진행됐었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6중전회가 이제 오늘 끝이 났군요. 네,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6중전회가 새로운 당내 정치생활 준칙을 제정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예. 이 새 정치 준칙은 지난 1980년대에 중국 공산당이 이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하면서 정했던 이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한 건데요. 네. 예, 당과 정부기관의 수뇌들의 본인 그리고 가족, 친인척의 재산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고요. 네. 예, 또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도 신고하게 하는 등 부패 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토록 했습니다. 또 이번 6중전에는 내년 당 대회에서 진행할 지도부 후계 구도 논의 준비와 함께 지도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예. 예, 중국 어권 매체들은 이 시 주석이 덩샤오핑 당시 못지않은 1인 지배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에 견줄 만한 그런 1인 지배 체제, 막강한 권한, 권력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풀어본다면요. 네, 중국 이 정치에서는 공식 직함이 갖는 힘 이상의 권위를 갖고 이 국가 중대사를 자신의 의중대로 이끌어온 인물들이 있는데요. 예, 공산주의 중국의 토대를 세웠던 마오쩌둥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마오쩌둥의 경우 영수라는 이런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네. 예, 또 최근에는 이 덩샤오핑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6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시 주석에 대해서 마오쩌둥 이후 처음 이 영수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관영인민일보는 또 오늘 이 회의 결과를 정리한 6중 전회 공보를 전하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해서 이 부패 척결 그리고 당내 정치 생활을 정화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이 핵심이라는 말도 지금까지 덩샤오핑 그리고 장쩌민 전 주석에게만 썼던 수식어입니다. 예. 네.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6중 전회에서 의결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네, 중국 공산당 이 당내 정치 생활 준칙 2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네. 예, 집체 영도를 견지하고 개인의 전제와 독재를 반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집체 영도란 당을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운영한다는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 6중 전에는 이 정치생활 준칙 2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 주석이 모든 의결 구조 위에 자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6중 전의 공보는 앞으로 이 집체 영도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적긴 했는데 예, 서방 매체들은 이 형식상의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 주석 한 사람이 당을 이제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산당 당내 정치 생활 준칙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볼까요? 예, 먼저 아래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예, 이 공산당은 전국 8,500만 당원 가운데 2천여 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이게 이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되고요. 예, 이 가운데 중앙위원 205명, 정치국원 25명, 그리고 상무위원 7명을 차례로 뽑는 구조입니다. 네. 예,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7명의 이 상무위원들이고요. 예, 국가주석, 총리도 상무위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준칙이 바뀌면서 시 주석이 이런 상무위원 이상의 권한을 가진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네, 그런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시 주석에게 이렇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이걸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콩과 타이완 언론들이 주로 이 중국 공산당이 극심한 권력 투쟁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공산당의 이 3대 정파 가운데 시 주석의 직계 집단인 태자당 인사들이 이번 6중 전회를 통해서 내년에 이 당 지도부 후계 선정 과정에 앞서 나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측근 원로들이 이끄는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 그리고 또 장쩌민 전 주석 영향력 아래 있는 상하이방 세력이 반발하면서 예, 정치적 혼란 그리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의 경제학자는 홍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려는 다른 파벌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을 위한 경제 공약을 내놨군요. 네,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흑인들을 위한 건데요. 예, 안전한 지역사회, 훌륭한 교육, 보수가 높은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흑인 기업인들이 좀 더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문제가 많은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특히 이번 정책을 흑인들을 위한 뉴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놨던 뉴딜 정책에 빗댄 겁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는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 굉장히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맞습니다. 이달 초 이 CBS 방송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사실 어제 이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긴 했지만 유세장에 모인 청중의 대부분은 백인들이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흑인이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저희들이 자주 이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호텔이나 골프장 또 부동산 개발 이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후보의 사업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워싱턴 DC에서 열린 새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개관식에 참석했는데요.
예, 이 호텔은 백악관과 의사당 사이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을 개조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이 호텔 건설에 예산보다 적은 비용이 들었고 또 예정보다 빨리 문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계획은 바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지율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예,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폭스뉴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4% 대 41%, 3%포인트 차로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AP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GfK가 벌인 조사에서는 51% 대 37%, 그리고 USA 투데이 신문과 서퍽 대학이 벌인 조사에서는 47% 대 38%로 10%포인트 정도 클린턴 후보가 앞섭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방심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군요. 네, 클린턴 후보가 열심히 지금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요. 예, 클린턴 후보는 엘고어 전 부통령의 경우를 들면서 이 플로리다주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어 전 부통령은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투표에서는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바로 플로리다주에서 530여 표 차로 패배하면서 이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대통령 자리를 놓쳤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5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북도 내일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는 그치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4도, 양덕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2도, 수풍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1도고요. 강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용연에는 오전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5도, 용연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13도, 신계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비가 오는 지역이 많은데요. 심포 또 청진과 성진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 15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6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는 4m까지 높게 일고 앞바다는 2m 아래입니다. 동해북부 먼 바다 오전 오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미한일 3국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제1차관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영내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발틱 함대의 화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아 신문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5대 군함 중 첫 2대가 이미 발틱해에 진입했으며 곧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 새로 구성된 사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인테르팍스 통신에 이들 전함 2대가 며칠 안에 발틱 함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은 발틱해에 러시아 군함이 배치되면 영내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레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전투에 터키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술 탈환을 위한 전투에 합류하기로 다짐했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모술 탈환 작전의 성공을 위해 터키군은 미국과 이라크군에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라크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면서도 ISIL 소탕 작전에 있어 터키의 적절한 참여 수준과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터키와 이라크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집회에 참석한 예수스 토레 얄바 야당 사무총장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내일 12시간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에 따르면 어제 시위로 전국에서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서북부 마라카이보시에서는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민간인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봉쇄했지만 의회는 지난 25일 마두로 대통령을 법정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뉴델리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1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2년 이상 비자 업무를 담당해온 메흐무드 아크타르 씨가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크타르 씨는 어제 델리 소재 동물원에서 2명과 접촉해 돈을 주고 인도 국경 배치에 관한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아크타르 씨가 신문 과정에서 자신은 파키스탄 정보부에서 파견된 군인임을 실토했다며 파키스탄 대사관 다른 직원들도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인기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지도부를 겨냥해 공습 작전을 벌였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는 알카에다 고위급인 파루크 알카타니와 그의 보좌관 비랄 알 우타비를 겨냥한 지난 23일 작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년 만에 이뤄진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이들이 사망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